퇴직하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입니다. 한때 그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를 받던 사람이었다. 부서장으로서 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거래처와 식사 일정을 잡고 부하 직원의 고민을 들어주던 시간으로 하루가 꽉 차 있었다. 그런데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 휴대폰은 조용했다. 퇴직을 축하한다는 연락은 며칠뿐이었고 그 뒤로는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그는 스스로를 투명인간이라 부르게 됐다. 퇴직 후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건 단지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다. 심리적 붕괴와 자존감의 급락으로 이어지고 결국 삶의 의욕을 갉아먹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 중 60% 이상이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며 그중 절반 가까이는 가족관계마저 소원해졌다고 답했다. 우리가 미처 대비하지 못한 것은 돈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이었다. 오늘은 은퇴 후 가족도 친구도 잃었다는 65세 김성호 씨가명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관계의 붕괴가 얼마나 깊은 상처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그것을 다시 세우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김 씨는 35년간 공기업에서 근무했다. 그는 늘 성실했고 조직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웠다. 그런데 퇴직 후 처음 맞이한 아침 알람이 울리지 않았다. 출근 대신 냉장고 문을 열고 텅 빈 식탁에 혼자 앉았다. 아내는 이미 손주를 보러 딸 집에 가 있었고 아들은 외국에서 직장 생활 중이었다. 커피를 마시며 문득 생각이 들었다. 이제 내 하루는 누가 기다려주지? 그때부터였다. 시계는 느리게 가고 말 한마디 하지 않은 날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친구들에게 연락도 해봤다. 하지만 대부분 현직에 있었고 퇴근 후에는 각자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 나중에 보자라는 말이 형식적인 인사라는 걸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결국 그는 점점 연락을 끊었다. 집에서는 더 외로웠다. 오랜 직장 생활 동안 가족과 대화할 시간이 부족했던 그는 아내와의 공감대가 거의 없었다. 아내는 늘 당신은 이제 그냥 집에 있는 사람이지 회사 다닐 때처럼 대접받을 줄 알았어? 라고 했다. 그 말은 그의 가슴을 찔렀다. 6개월쯤 지나자 그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식욕이 사라지고 잠을 잘 수 없었다. 이게 다 뭐지? 난 도대체 왜 사는 걸까? 그는 퇴직금으로 산 주택의 방 한 구석에서 그렇게 자신을 점점 잃어갔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주민센터의 복지 담당자가 찾아왔다. 은퇴자 대상 상담 프로그램이 있다며 참여를 권유했다. 처음엔 거절했다. 내가 왜 거길 가나? 자존심 때문이었다. 하지만 며칠 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텔레비전만 바라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한 번쯤 가봐도 되지 않을까? 그가 참여한 곳은 중년 노년 남성의 관계 회복 모임이었다. 매주 화요일 동네 도서관에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다. 처음엔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누군가 나도 퇴직 후 1년 동안 한마디도 안 했어요라고 말하자 그 말이 그를 울렸다.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느꼈다. 몇 주가 지나자 김 씨는 자신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저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늘 일 이야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 내가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말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면 되죠. 일 대신 사람 이야기로요. 그날 이후 김 씨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다. 그는 도서관 모임을 통해 동네 카페 사장과 친해졌고 함께 퇴직자 독서회를 만들었다. 한 달에 한 번은 동네 어르신들을 초대해 삶을 나누는 토크를 열었다. 처음에는 참가자보다 빈 의자가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자리가 채워졌다. 사람들과 다시 웃으며 이야기하는 그 시간은 김 씨에게 사회적 회복의 순간이었다. 그는 지금도 말한다. 퇴직 후의 진짜 재산은 관계입니다. 돈은 써야 줄지만 관계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은퇴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은퇴 후 사회적 관계망이 유지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위험이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고 한다. 반대로 인간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은 건강 악화, 인지 저하, 심지어 사망률까지 높아진다. WHO는 이미 사회적 고립을 흡연, 비만과 같은 수준의 건강 리스크로 분류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지킬 수 있을까? 첫째, 관계는 자존심을 버릴 때 다시 열린다. 김 씨처럼 내가 왜 먼저 연락해야 하지? 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먼저 다가가야 한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직책이 관계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대신 인간적인 관심이 새로운 연결을 만든다.
둘째, 관계는 새로운 역할을 통해 유지된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졌다면 지역사회에서의 작은 역할이라도 맡아보는 게 좋다. 독서 모임의 진행자, 봉사활동의 조력자, 동호회의 사진 담당 같은 사소한 역할이라도 사람들과의 접점을 만들어준다. 셋째, 관계는 하루 루틴 속에서 자란다. 매주 정해진 요일에 나가는 모임, 정해진 시간에 산책하며 인사하는 이웃, 주말마다 통화하는 친구 한 명. 이런 작은 반복이 외로움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장치다.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관계는 존중에서 다시 시작된다. 은퇴자는 종종 내가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왜 이렇게 냉담하냐고 생각하지만 가족은 이미 독립된 개인이다. 함께 살아도 서로 다른 리듬으로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다. 퇴직 후엔 가족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사랑의 다른 형태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든다. 은퇴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관계의 재구성을 요구하는 인생의 전환기다. 이를 잊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소속을 잊는다.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다. 스스로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다시 세상과 관계 맺는 순간 인생은 다시 움직인다. 은퇴 후에도 관계는 만들어갈 수 있다. 그것은 기다림이 아니라 시도에서 시작된다. 오늘 누군가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자. 잘 지내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새로운 삶의 첫 문장이 될지도 모른다. 퇴직 후의 삶은 예상보다 훨씬 고요하다. 회사라는 거대한 소음이 사라지고 나면 남는 건 적막이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퇴직 후엔 좀 쉬어야지. 그러나 막상 그 시간이 찾아오면 쉼이 아니라 공허가 온다. 매일 아침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없고 점심을 함께하던 동료도 없고 퇴근 후에 누군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이유도 사라진다. 그렇게 사람은 조금씩 자신이 세상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감각을 느낀다. 김성호 씨는 그 감각을 투명해지는 기분이라고 표현했다. 어느 날 거울을 봤을 때 거기 있는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다고 했다. 직책도 명함도 조직도 사라진 뒤 남은 건 이름 없는 나였다. 그는 은퇴 후 제일 먼저 사라지는 건 내 이름이었어요. 회사에 있을 땐 누구나 내 이름을 불렀는데 퇴직 후엔 아무도 부르지 않더군요라고 말했다. 이름이 불리지 않는다는 건 존재가 지워지는 경험이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엔 매일 아침 출근복을 입었다. 어디 갈 곳이 없는데도 습관처럼 셔츠를 다리고 커피를 내려놓았다. 그 행위가 자신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의식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일상도 오래가지 못했다. 무기력은 빠르게 찾아왔다. 하루가 길고 밤은 더 길었다. 잠들기 전 휴대폰을 켜면 단 한 통의 메시지도 없었다. TV 속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는데 자신만 정지된 시간 속에 남은 듯 했다. 그때 김 씨는 깨달았다. 직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사회적 연결망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일하면서 만난 사람들, 함께 웃고 싸우고 협력했던 관계들은 모두 업무라는 매개로 연결돼 있었다. 그 연결이 끊기자 관계도 함께 사라진 것이다. 그는 퇴직 후 1년 동안 한 가지 결론을 얻었다. 일을 떠난다는 건 사회에서의 이름표를 반납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걸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름표와 함께 나 자신도 잊는다. 이후 그는 스스로를 회복하기 위해 몇 가지 실험을 시작했다. 첫 번째는 하루 한 사람에게 연락하기였다. 그가 정한 규칙은 단순했다. 반드시 먼저 연락하기, 대답이 없어도 상처받지 않기. 처음엔 두려웠지만 그 작은 시도는 조금씩 그를 변화시켰다. 누군가는 바쁘다며 짧게 답을 보냈고 누군가는 이런 연락 고맙다며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다. 그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관계는 끊어진 게 아니라 잠들어 있었을 뿐이라는 걸. 두 번째 실험은 새로운 만남이었다. 그는 자신이 살던 동네의 문화센터를 찾아가 신청서를 냈다. 처음엔 봉사활동이나 서예 수업을 고민했지만 결국 은퇴자 독서 모임을 선택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말보다 듣는 시간이 많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첫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움직였다.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그 상처를 나누며 웃고 있었다. 한 할아버지는 아내를 잃은 뒤 매일 도서관에 온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김 씨는 말했다. 저도 퇴직하고 나니 하루가 너무 길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빛이 마주쳤고 묘한 위로가 흘렀다. 그 이후로 김 씨는 매주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그리고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읽기 담당을 맡게 됐다.
그는 자신이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고 했다. 누군가 자신을 기다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감각이었다. 세 번째 변화는 가족 관계였다. 아내와의 갈등은 생각보다 깊었다. 퇴직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자 아내는 이제 좀 나가서 뭐라도 하세요라고 말했다. 처음엔 그 말이 서운했다. 하지만 어느 날 거실에서 TV를 보던 중 아내가 무심히 던진 말이 마음을 울렸다. 당신이 나랑 대화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단 걸 이제야 알겠어요. 그때 그는 깨달았다. 자신은 수십 년 동안 가족을 부양하는 남편이었지만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대화를 배우기 시작했다. 식사 후엔 먼저 아내에게 물었다. 오늘은 어땠어?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대화가 늘었다. 손주 이야기도 드라마 이야기도 요즘 뉴스 이야기도 했다. 그 작은 대화들이 관계를 다시 잇는 실이었다. 김 씨는 말했다. 은퇴 후 진짜 중요한 건 소득이 아니라 소통입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하지만 대화가 없으면 외롭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하지만 깊다. 사람은 대화 속에서 존재를 확인한다. 아무리 연금이 많아도 아무리 집이 커도 함께 밥을 먹을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생존이지 삶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매일 관계 일기를 쓴다.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기록한다. 그는 그것을 내 마음의 체온 기록표라 부른다. 온기가 있을 때는 글씨가 부드럽고 외로울 때는 눌러 쓴다. 그 기록은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다시 내일의 대화를 준비하게 만든다. 그의 조언은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관계는 관리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돈처럼 모으는 게 아니라 물처럼 흘러야 합니다. 사회학자들은 말한다. 인간의 행복은 소득보다 관계의 질과 더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실제로 하버드대의 75년 장기 연구에서도 가장 행복한 노년을 보낸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도 건강도 아닌 깊고 신뢰로운 인간관계였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이 관계를 잃기 쉽게 만든다. 스마트폰으로 연결된 세상 속에서 정작 대화는 줄었고 가족도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다. 그래서 퇴직 후 관계의 붕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동시에 해답도 분명하다. 관계는 회복될 수 있다. 다만 그 회복에는 용기와 시간 그리고 진심이 필요하다. 김 씨의 말처럼 관계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손 내미는 것에서 시작된다. 손을 내민다는 건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다. 내가 먼저 다가가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는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결국 은퇴 후의 진짜 성공은 돈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매일 아침 문을 열 때 반갑게 인사할 이웃이 있는지, 전화를 걸면 반갑게 받는 친구가 있는지, 저녁 식탁에서 대화를 나눌 가족이 있는지가 진짜 기준이다. 김성호 씨는 이렇게 말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다만 그 삶의 주인공이 되려면 다시 사람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관계를 잃은 자리가 바로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에요. 우리는 그의 말에서 배워야 한다.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연결이며 그 연결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오늘 하루 당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려 보자. 오래 연락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괜찮다. 그에게 이렇게 말해보자. 잘 지내나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외로움을 녹이고 누군가의 마음에 불을 켜줄지도 모른다. 결국 사람은 사람으로 치유된다. 그것이 은퇴 후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할 삶의 기술이다.